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ABL 바이오라는 기업의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다가 장대 양봉까지 좀 뽑는 모습이었는데, ABL 바이오라는 기업 뒤에 따라붙는 게 항상 이제 이중항체라는 기업이 좀 따라붙고요. 그 다음에 ADC라는 용어가 따라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중항체 ADC 플랫폼 이런 용어까지도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길래 ABL 바이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좀 증명하고 반증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중항체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죠. 뭐 셔틀 기반 이중항체, 1BBB 기반 이중항체, 면역조절제 기반 이중항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세부내역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중항체와 ADC 그리고 이중항체 AD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개념을 잡고 가시면 ABL 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 정도 체크하는 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ABL 바이오가 장마감 직전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뚜렷한 이유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의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런 부분인데,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한 이중항체 항암제 ABL001의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 2, 3상 톱라인을 1분기 중 공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BL 바이오의 거의 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ADC와 이중항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ABL 바이오 홈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ADC 전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오픈 이노베이션 신개념 치료제 이중항체 ADC라고 돼 있는데, 가장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이중항체 ADC예요. 단일 표적 ADC를 넘어서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여 ADC가 가지는 독성은 최소화하고 역가는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요 ADC라는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DC가 뭐냐? 네, 항체 약물 접합체의 약자입니다. 약물과 단클론 항체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인데요. 암세포를 비롯한 특정 세포의 특정 단백질 혹은 수용체에 결합해서 미리 부착된 약물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다른 세포에는 해를 주지 않고 특정 세포만을 죽일 수 있다. 요걸 이제 약자로 ADC라고 합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원하는 약물을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약을 개발할 때 그 관건이 뭐냐면 그 약이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몸속에 들어가면 위액 성분에 의해서 약들이 이제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효과를 주기 전에 소멸되면 의미가 없어요. 혹은 위액에 의해서 이제 분해되지 않을 경우 아예 효과를 주지 못하고 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약물이 투입되게 됐을 때는 그게 이제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적한 곳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는 미리 부착된 약물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다른 세포에 해를 주지 않고 특정 세포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약물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른 곳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도달하게 한다. 이게 ADC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해도 그 약이 내가 원한 표적지에 가지 못하고 소멸하거나 혹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변으로 나오거나 이런, 혹은 이제 다른 기전에 그 반응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게 ADC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중항체 AD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ADC만 해도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이중항체가 붙어서 더 좋아집니다. 이중항체는 뭐냐?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한 개에만 작용하지 않고 두 개의 인자에 동시 작용하는 항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료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면역세포를 강화해서 암세포에 대한 내성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것 또한 암치료의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좀 더 쉬운 비유로 이럴 수 있죠.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약을 먹는 것도 치료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실질적으로 감기를 낫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영양제가 섞여 있는 게 감기약이긴 한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감기에 걸렸을 경우 감기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이제 내가 보양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영양제를 먹거나 내 건강을 좀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감기를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을 써도 감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암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는 것과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게 있는데, 이중항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합니다. 여기 이제 설명에서 나온 대로 이중항체가 면역세포는 강화시켜 주면서 암세포를 공격해요.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이중항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죠.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니까 그 효과는 더 좋겠죠. 이 때문에 단일항체보다 효능이 우수하고 독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항체보다는 당연히 효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인자를 인식하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요. 그 말은 뭐죠? 이중항체가 좋은 건 다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중항체를 하는 업체가 뭐다? ABL 바이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중항체와 ADC가 결합이 됐잖아요.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포를 죽이는 거고, 이중항체는 정확하게 도달하는 걸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면역세포는 키우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성분을 정확하게 꽂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중항체 AD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가치는 이 이중항체 ADC의 가치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이중항체 항암제인 ABL001의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 233 톱라인 1분기 공개, 요게 이제 기대된다라고 했잖아요. ABL001은 현재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쫙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게 바로 이 ABL001입니다. 관련된 성과가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ABL001의 담도암 환자 대상 톱라인이 1분기 중 공개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개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현재 ABL001은 1차 치료 이후 2, 3차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까지 지정이 됐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심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데 미충족 수요가 크다. 그러니까 이 약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쓰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다, 이롭다라고 할 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치료제가 나왔을 때의 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을 것이란 기대감도 유효하다. 기술 수출이 된다면 이제 대규모의 자금이 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런 기대감을 안고 이제 급등했고, 시간 외에는 조금 눌리긴 하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거래량을 실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요건 추세적인 상승의 지속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이어갈 때는 좋았는데 여기서 장대 항봉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인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요거를 이제 매수 타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47,250원의 고가가 돌파될 때 잡는 게 단기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눌림을 기다리면 4만원 초반까지 눌림을 기다려야 되니까 좀 길어요. 안 올 수도 있고 눌림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히려 신고가 따라잡기 패턴으로 공략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이중항체 ADC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알고 가시면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가 있을 때마다 좀 더 해석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적인 기술 수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1분기 내로 탑라인이 나온다면 그 탑라인에 대한 결과가 좀 긍정적이지,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